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네, 우리 첫 시간은 첨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시간은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친구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좀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유튜브에서는 엔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을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4분기 실적 어닝 쇼크로 크게 하락한 걸 반등 중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비용 증가. 그다음에 여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추가되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인데 요즘처럼 단기 숫자를 좋아하는 시장에서는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숫자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가가 속된 표현으로 박살을 났는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말하자면 그냥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아요.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견디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속으로 가져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그때 도달하면 과감하게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네, 상장한 이후에 13만 6천 원을 찍다가 8만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8만 8,8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8만 3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가장 유력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8만 8천 원이니까 10만 원 터치 정도 되면은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신 분들은 청고점이 13만 원 정도에서 파는 전략. 그다음 아주 정기적으로 서신 분들은 뭐 본인이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수준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첨보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매도이죠. 그죠? 해외 외국인들도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수급적으로 양수 양방에서 그렇게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네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엔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2021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렇죠? 회사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뭐 이쪽에 두 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전해질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용으로 88.9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IT용으로 4.6%, EDLC는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 뭐 그러한 IT 기기들이 있겠죠. 네, 뭐 조그만 뭐 탈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2차 전지 우리 배터리에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전해질을 납품하는 것이 전체 기업의 88%다. 그리고 LG 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주요 어떤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LG 엔솔의 폴란드 공장에 쫓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폴란드 공장에 쫓아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동사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을 보면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최단시간 내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유럽이나 미국에 갔을 때 그 근처에 공장을 같이 지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전해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저하를 막고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멀리 떨어져서 비용이 증대하는데 옆에 지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위험물, 유독물의 이런 취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회수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전지 생산업체 옆에 현지화 생산을 구축한다면 장점이 많은 그러한 회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SK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생산 공장 최단거 위치를 하고 있는데 헝가리 공장, 헝가리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도 공장도 있네요, 그렇죠? 미국 공장도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 이 공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도 확대 중이죠. 그렇죠? 네. 2022년에 11만 5천 톤, 23년 15만 톤, 19만 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증설 계획과 확장 계획이 캐파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현지 공급의 안정성, 선행 투자를 통한 고객의 대응 능력 강화, 글로벌 수주 확대 가능, 원가 절감의 생산 효율화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은 4분기 영업의 손실이 났죠. 253억 9,800만 원, 단기 손실로는 259억 1,8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매출액은 51.1%, 51.5%나 늘었죠. YOY로. 그래서 2,100억까지 늘어났는데 영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것은 국내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이익률이 감소했다. 여기서 원재료는 LiPF6를 말하는 것 같아요. 리튬 인산이온, 육브라 인산 리튬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전해질을 만든 동사가 이익에 손실이 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전해질의 가장 기본인 LiPF6 육브라 인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전해질을 만든 회사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첨보는 자기 자체가 LiPF6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회사는 외부에서 사다 써서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다면 첨보는 가격 전가력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엔캠은 그러지 못할 확률도 높아 보이는 거죠. 이런 두 회사의 차이점이 미묘하게 주가에 더욱 큰 차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향후 전망을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원재료 내재와도 빛을 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동사는 전액의 주요 원재는 LiPF6, 육브라 인산 니트를 조달 안정성 확보 및 내재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전액에 대한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수의 LiPF6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었죠. 최소한 3년에서 4.5년 국내 전해 업체들 중에서 아주 최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LiPF6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엑산솔트 10만 톤, 용매 플러스 LiPF6 이렇게 해서 내재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외부에서 관련된 원재료를 사오는 것 같아요. LiPF6 스팟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 계약을 통한 조달 및 내재화는 마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해질 공급업체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동사는 2021년 4분기 기준 장기 계약을 통해 조달한 비중이 80%를 넘어섰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부분 장기 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LiPF6에 대해서 장기 조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인트 벤처를 통한 직접 생산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이제 직접 생산을 한다면은 비용 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뭔가 실적에 그다음에 추가 비용 몰입 비용에 대해서 동사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죠. 그래서 동사는 엔캠은 글로벌 전해액 제조 회사에서 지분 취득 및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죠. 네, 지분을 취득하고 관련된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원재료를 잘 가지고 온 다음에 리튬형 LiPF6를 만들거나 기타 용매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그래서 LiPF6를 내재화하는 2023년까지 동사는 LiPF6 원재료 가격 상승에 크게 동사의 수익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완전히 기업체들에게 2차 전지 업체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느 누구도 분석에서 크게 클리어하게 가격 전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동사는 그렇게 가격 전가를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첨보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첨보는 가격 전가를 확실히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엔캠과 첨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피어 그룹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글로벌 피어 그룹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CAT, BYD 이런 완성 업체들의 펄을 한번 봅시다.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137.9배네요. 그렇죠? 네, 삼성 SDI 24.5배, SK이노베이션 14.4배, CAT이 53.8배, BYD가 79.1배, 파나소닉이 11.7배.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년도 83.1배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거의 다 30, 높아봐야 BYD가 50배 정도이고, 아이버린 CAT는 37.4배인데, 이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유럽, 미국, 한국, 아시아 뭐 이런 시장에서 골고루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어 있고 확산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고, CATL은 반대로 중국 시장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못 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CATL이 시가총액이 더 큰 거죠. 워낙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서로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글로벌로는 거의 다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CATL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되고, CATL은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는, 둘이 상황이 목표가 서로 반대인 거죠. 누가 먼저 뚫고 들어가느냐가 CATL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향후 미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완성 업체들은 이렇게 고평가 영역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고평가 영역이 크게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 비교는 양극재 기업과 음극재 기업을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신저제, 유미코, 닝보샨샨, 베이징 이스프링, 네, 스미토모 메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2022년 PBR로 봅시다. 에코프로 BM 45.7, LNF 57, 포스칼 55, 나머지들은 14, 19, 29, 27인데 국내 기업들이 확실히 고평가되어 있죠. 네, 고평가 이유는 단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글로벌화. 미국, 유럽 모든 시장에 다 들어가는 거죠. 중국을 빼고 이러한 점들이 고평가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머리를 들고 미국으로 나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막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또 이걸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하면서 열어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도 벤더를 한국이라든지 이런 한두 개 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들어오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언제 열어주냐의 싸움일 뿐이지 언젠가는 열어주게는 보입니다.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이 좀 퍼가 높네요. 56.1배. 독가이 카본은 일본은 9.4배. 닝보샨산은 19.2배. 확실히 포스코 케미칼이 고평가 영역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1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15만이 거의 오지 않고 12만 원, 13만 원대 좀 올라오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러한 고평가가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전해질 기업들의 피어 그룹을 한번 밸류에이션을 봅시다. 첨보 41배, 네. 솔브레인 10배, 후성 14배, 동아기업 14배, 광초 틴치, 중국 기업은 21배, 네. 그 다음에 선전, 선전 캐페캠, 네. 카페캠 21.6%, 600, 그렇죠? 우리나라 첨보가 굉장히 고평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첨보는 이 전해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LG 에너지 솔루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계 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고, 이런 것들이 고평가 영역에 주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고평가 영역도 조금씩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다만 23년에는 퍼가 27.2배로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리막 SKIT 네, 51.4배로 여전히 이제 고평가네요. 그렇죠? 예. 유한에너지 중국은 45배, 51.4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확실히
고평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동박 한번 업체 봅시다. SKC, 일진 머티리얼, 솔루스 첨단 소재, 다음에 후카와 일렉트론, 일본인 것 같아요. 후카와 일렉트론. 네. SKC가 20배, 일진 머티리얼즈가 35배, 솔루스 첨단 섬세가 61배나 받고 있네요. 역시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좋아 보이네요. 내년에도 18.7배로 SKC가 낮아지고 일진 머티리얼도 25배로 낮아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61배에서 29배로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동박업체도 최근에 실적이 주가 모습이 참 안 좋은 모습인데 좌우간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다. 중국 기업에 비해서. 이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정이 됐는데 이제 외국의 기업들도 이걸 알죠. 예,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더블 벤더라 경쟁 체제로 간다면은 더욱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전기차마저도 확 열어주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블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유럽에서는 또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독과점적인 형태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한 고밸류에이션이 올해 가장 많이 문제화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영역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박스권을 잘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사고 상단에서 파는 이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전해질 기업인 첨보하고 엔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박스권이다.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비관적인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에 놓고 올 상반기를 보자. 하반기부터는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들이 투자했던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것들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유튜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